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에서는 14단원 공부했던 것 중에 14.1과 14.2에 대해서 복습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14.3에 대해서 복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4.3에서는 이 컴피터티브한 마켓에서의 서플라이 커브와 관련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로 여기 A 부분에서는 숏런을 먼저 살펴보았는데 이 숏런의 경우에는 가장 특징이 되는 부분이 어, 시장에 물건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의 수가 고정되어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숏런을 초과해서 이게 롱런으로 가게 되면 새로운 기업이 엔터하게 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기업이 엑싯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아직 그 전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요 숏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각각의 기업은 P equal MC에 해당하는 만큼의 Q를 공급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AVC보다 위에 위치를 하는 경우부터는 이 MC 커브가 서플라이 커브와 동일했었죠. 이제 그리고 이제 요거는 각각의 기업은 이렇게 물건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이렇게 각각 개별 기업이 생산하는 물건을 모두 다 합치면 그 시장에 총 공급되는 그 물건의 마켓 서플라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피겨 6에서 A번 같은 경우가 개별 기업이 공급하고 있는 물건의 총수, 그래서 여기 뭐 100개, 200개라고 나와 있는데, 이러한 기업이, 동일한 기업이 1000개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전체 10만 개, 20만 개 물건으로 이렇게 마켓 서플라이의 경우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요 롱런인 경우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롱런인 경우는 앞에 숏런인 경우랑 차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새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시장에 있던 기존의 기업이 나가거나 할 수 있는 경우가 이 롱런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P가 ATC보다 크면 기업이 프로핏을 내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보고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프라이스가 ATC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제 이거는 지금 기업이 로스를 보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기존의 시장에 있던 기업조차도 시장을 나가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결국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지도 않고 혹은 기존에 있던 기업이 나가지도 않게 되는 시점이 이 프라이스가 ATC와 동일해지는 동일해지는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프라이스와 ATC가 동일해진 부분에서 각각의 기업은 요 이피션트한 스케일만큼을 생산을 해서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부분도 살펴보았었죠. 롱런인 측면에서 서플라이 커브는 기업들에게 있어서 완벽하게 탄력적인 측면이 있다, 무한 탄력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겨 7번을 통해서 살펴보면 지금 A번과 같이 프라이스가 ATC의 가장 미니멈한 부분을 통과하는 부분의 Q를 생산을 하게 되고 이것을 전체 마켓으로 가지고 오면 이 시장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생산하는 어떤 물건의 전체 서플라이는 이렇게 무한 탄력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롱런이기 때문에 롱런인 경우에는 이렇게 무한 탄력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C번에서 살펴본 부분은 왜 그러면 기업이 제로 프로핏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시장을 나가지 않나요? 라는 의문이었죠. 여기는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었는데 바로 우리가 앞에서 말한 제로 프로핏이라고 하는 거의 프로핏의 데피니션이
economic profit이 제로를 의미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economic profit은 opportunity cost까지 모두 다 포함을 해서 뺀 거가 economic profit이기 때문에 실제로 accounting profit 측면에서는 이게 파지티브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기업들이 economic profit이 제로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profit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을 나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요 C번 물음에 대한 답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D번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숏런과 롱런을 한번 연결시켜 보는 부분이었습니다. 프라이스가 ATC의 미니멈한 부분에 이렇게 하는 부분만큼 Q를 생산을 하면서 기업은 제로 이코노믹 프로핏만큼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하는 프로핏은 여기 이코노믹 프로핏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피겨 8번 그리고 어떤 우유라는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여기 초기의 컨디션은 이렇습니다. 지금 S1이라는 서플라이 커브와 D1이라는 디맨드 커브가 교차하는 이 A 지점에서 P1이라는 가격에 Q1이라는 만큼의 우유를 생산을 하고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제로 프로핏을 얻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우유를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어떤 점이 좋다라는 것을 갑자기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우유 소비가 갑자기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P1이었던 우유 가격이 P2로 상승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요 디맨드 1번이었던 것이 요 디맨드 2번으로 디맨드 커브의 변동이 발생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Q1이었던 것이 Q2만큼 시장에 공급되면서 공급량의 변동이 발생을 하게 되겠고 요 숏러닝 측면에서 이렇게 P1이었던 가격이 P2로 상승했기 때문에 요만큼 요 네모 상자만큼이 이 숏러닝 측면에서 기업들에게 돌아가는 프로핏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 단계 더 확장시켜서 롱러닝 경우로 가져와 봤죠. 그래서 여기 지금 왼편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이제 요 B까지 우리가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롱러닝 측면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말한 대로 기업의 엔터나 혹은 엑시트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롱런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 그래프에서 봤던 것처럼 기업이 우유 생산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기업이 이 시장에 엔터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유 공급이 기존의 S1이었던 것이 S2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B점에 있던 것이 이렇게 C점으로 낮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다시 우유 가격은 P1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Q2였던 우유 생산은 Q3로 더 증가를 하게 되고 이제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다시 가격이 P1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ATC와 P가 동일하게 되는 즉 제로 프로핏을 발생하게 되는 상황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롱런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숏런과 롱런인 측면을 함께 연결시켜 본 부분을 잘 이해를 하면 어떻게 변화를 하게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보았던 부분은 앞에서는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를 했었죠. 마치 서플라이 커브가 무한 탄력적일 것이다. 무한 탄력적일 수 있다. 라고 이제 그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한 것처럼 공부를 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 서플라이 커브가 우리가 아예 처음 학기 초반에 공부한 대로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유로 아무래도 점점 더 생산량을 많이 늘리려면 이제 요 물건 만들 때마다 들어가는 생산 요소, 뭐 땅, 노동력, 자본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당연히 물건 더 많이 만드는데 코스트 더 많이 드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 서플라이 커브 우상향하겠지. 그런 경우에는 이라는 것이 첫 번째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 설명은
요렇게 싸게 시장에 물건을 공급하려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조금 더 비싸졌을 때 시장에 공급하려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완전 더 비싸져야 물건을 시장에 공급하는 기업들도 있지 않겠니? 그래서 각 기업의 어떤 코스트가 다르겠지라는 것에서, 서플라이 커브가 우상향할 수도 있겠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4단원에서는 우리가 13단원에서 배운 이야기를 가지고 확장하면서 경쟁적인 시장에서 기업이 가격의 변함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이 변화하고 얼마만큼을 공급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14단원에 대한 복습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